마침내 안철수 의원이 오늘 3월에 신당 창당을 하겠다 이렇게 공식 선언하면서 정치권의 시선은 이미 최대 격전지가 될 수도권으로 향해 있습니다. 네, 특히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이 후보들 간의 치열한 접전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충남대 김종래 초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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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서울시장 선거전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인데요? 뭐 글쎄 미니 대선이라고나 해야 될까 아주 뭐 대단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양자 대결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예. 근데 네. 이번에는 뭐 3파전을 보니까 예. 지방선거로 따지면 한 16년 만에 처음 3파전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이제 자민련 김종필 씨의 자민련 때문에 했지만 그때는 충청 지역을 근거지로 했기 때문에 예. 지금 소위 그 안철수 바람과는 비교가 지금이 훨씬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빅매치가 벌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것도 공교롭게 오늘 오전에는 뭐 안철수 신당, 또 오후에는 정몽준 의원이 예. 또 가세하면서 그냥 후끈 달아오른 겁니다. 네. 네. 서울시장 구도는 어떻게 될까요? 3파전으로 봐야 되겠죠. 뭐 확실히 3파전이 되는 건 물론 이제 선거를 치러봐야 예. 하는 거지만 지금 상태로서는 3파전이 될 수 없겠다라는 것은 이 안철수 의원 쪽의 발언을 보면 알 수 예.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래요? 제주도에서 2월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 달에 신당 창당했는데 그거는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그렇죠. 하지만 네. 그때 말한 내용들이 돼야 한단 말이죠. 안 의원은 그 자리에서 제주도에서 이념과 지역을 볼모로 양자택일적 선택을 강요하는 정치는 더 이상 안 된다. 또 한 번 윤여준 씨가 또 한 말도 있죠. 윤여준 의장이 네. 수도 서울시장 후보 안 낸다는 것은 상식에도 사리에도 맞지 않는다. 네. 17개 광역단체당 후보를 다 낸다면서 특히 서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까지 선언을 해놓고서 안 낼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 민주당하고 새누리당이 안 낼 리는 만무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3파전이 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돼 있는 거죠. 네. 지금 정몽준 의원이 이 서울시장 모든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래서 서울시장에 출마할 듯한 그런 또 발언을 했는데 네. 새누리당 경선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반드시 있을 겁니다. 바로 이제 여기는 새누리당은 후보를 내느냐 안 내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어떻게 내느냐와 관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네. 이제 정몽준 의원이 그동안은 좀 소극적이거나 다소 부정적인 것 같았는데 네. 선거에서 돕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고 모든 가능성을 두고 힘을 합쳐야 된다. 그리고 이 백지신탁 문제 네. 가쁘니까 법의 제도에 현대중공업. 100%다 따를 생각이라고 했으니까 사실상 이 출마할 의사를 붙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거죠. 김황식 전 총리는 또 그 전에 또 그렇게 했고. 예. 그러니까 여기는 자 그러면 둘인데 어떡할 겁니까? 누가 이 사람들을 누구 나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이, 못 그러죠. 그러니까 경선이 예. 여기는 실시가 되죠. 3파전이지만은 경선이 실시되는 당은 아마 새누리당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네. 아니, 김황식 전 총리 그리고 정몽준 의원 거기다 이해운 최고위원까지 그렇죠. 세 명이 경선하게 되면 이거 결과 어떻게 될까요? 한간에서는 이 두 분은 혹시 예. 꽃가마를 태워 추대를 바라는 게 아니었냐 했는데 예. 이분들이 이제 경선에 참여한다고 하면 또 이렇게 되면 또 경선 안 할 수도 없는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아주 아마 본 선거보다 이 선거가 더 흥미로울지도 몰라요. 예를 들면은 네. 지난번 대통령 선거 전에 네. 새누리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할 때 예. 박근혜 당시 후보하고 맞섰던 분하고 싸우면서 박근혜 후보가 질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네. 여기는 누가 될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죠. 그런데 이제 여기도 이 관건이 몇 개가 있습니다. 관전 관건이. 포인트. 네. 네. 첫째는 누가 뭐라고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엄정 중립을 지키느냐가 문제가 될 겁니다. 박심. 네, 박심. 박심이 여기서 누구를 택한다 하면은 이분들이 어렵사리 결단을 내려서 정선에 참여했는데 예. 내가 둘러리냐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후유증이 더 클 거다. 안 하는 것만 못할 거다. 나아가서 이 친박 세력들이 특정인에 대한 지지를 조직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당원들이 의사에 맡겨서
자유롭게 결정을 해서 누가 새누리당을 대표해서 서울시 이 중요한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느냐를 예. 봐야지. 그 의중대로 올라가면은 절대 나중에 그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럼요. 네. 예. 근데 여기에 더해서 얼마 전에 황우여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이제 개방형 예비 선거 제도라고 해서 네. 누구든지 가서 이제 어느 당이든지 후보를 찍을 수 있다. 네. 이것까지 도입이 되면 이거는 아마 상상도 못할 흥행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그런데 이건 쉽지는 않습니다. 왜 예. 그러냐면 역선택이 있거든요. 그렇죠. 어느 당이나 찍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하려면 여야가 같은 날 동시에 하자.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안철수 세력 쪽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받아들일지 그건 별로 그렇게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예. 근데 아까 말씀은 그렇게까지 된다면 정말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이고 네. 어떤 형태로든 집권당에서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두 거물들이 나와서 예. 경선을 한다는 것 그거는 정치 발전에 그래도 기여를 할 겁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이 중립을 지킬 경우 예. 네. 이 새누리당 경선은 일단 그렇고요. 이 야권 주자들의 가상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까요? 야권에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전에 예. 하나만 더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제 이 두 분이 그럼 어떤 사람이냐? 네. 자, 김황식 전 총리하고 이 정몽준 의원은 어떤 분이냐? 김황식 전 총리부터 나왔네요. 기억니은 순서인데 사실은 이게 조금 잘못됐습니다. 정몽준 의원이 먼저 나오는 게 순서겠죠. 왜냐하면 예. 현역 의원이고 예. 7선이나 왜 이렇게 나오는 네. 것이. 아. 이제 아무래도 7선까지 하신 분이고 김황식 전 총리는 임명직을 했지만 선출직은 안 했기 때문에 그랬죠. 호불호를 떠나서 이건 네. 절대 오해는 없으셔야 되는데 이분은 51년 부산 출생이고 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MIT에서 경영대학원을 나왔고 그다음에 이렇게 13, 14, 15, 16, 17, 18, 19까지 최다선 의원입니다. 그렇죠. 축구협회장에서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이제 4등 또 한때 그렇죠. 공을 세웠고 또 현대중공업전에 회장도 했던 예. 이런 캐리어를 갖고 있죠. 주로 이제 경제 쪽에 아무래도 많은 그리고 외교나 안보 이쪽에 좀 관심이 그렇죠. 많았던 분이죠. 한편 이제 김황식 중에는 연세는 이제 조금 많으신데 4살 더 많으시네요. 그렇죠. 이분은 이제 전남 장성 출신이고 예.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와서 독일은 2번 다녀오셨는데 베를린 자유대학 입원해 간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여기 가서 독일의 그 정치 제도를 공부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다른 양력보다 이 양력이 중요하지 않나. 예. 그리고 대법관을 거치고 감사원장을 맡아 국무총리를 지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자, 정치 쪽으로 컸느냐, 법 쪽이나 행정부에서 성장했느냐, 또는 지역으로 따져도 참 호남이냐, 그렇죠. 영남이냐, 또 뭐 전공이 경제 경영이냐, 아니면 법학이냐. 행정과 법이냐, 또 이쪽에서는 뭐 독일 정치제도까지 하고 여기는 또 외국에서 이 경영학도 했으니까 아주 이 새누리당 골수 새누리당 사람들이라면 둘 다 찍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용호 상박이에요, 그야말로. 네. 야. 그래서 이런 아주 이 대진표가 있으니까 이건 이제 네. 어떻게 이제 점점 굴러갈지는 모르죠. 예.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당을 보면 네. 야당 중에서는 민주당이 이제 아무래도 뭐 초상집이라고까지 하는 건 과격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흐린 날씨라고 봐야 되겠죠. 울상이죠. 네. 예. 긴장될 여기는 거예요. 어쨌거나 박원순 전 시장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데 네. 그러면 이제 박원순 시장이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하고도 네. 관련이 있는 얘기 아닙니까? 네. 첫째는 안철수 의원 쪽하고 연대를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아까 윤여준 씨 말대로 해서 순리에도 사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해서 예. 연대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그런 말 할 수 있는 것은 뭐 안철수 의원하고 특별한 관계가 어떻다 뭐 나는 뭐 정치 혁신에 민주당 같은 정당과는 달리 정치는 혁신돼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대권에는 출마할 의사가 없다든지 네. 여러 가지 하여튼 박원순 시장이 민주당 간판으로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썼다고 봐야 돼요. 예. 심지어는 보수 세력에 대해도 상당히 호감을 가질 만한 발언도 했고 그랬죠. 그런데 안철수 의원 쪽에서 아니야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출마를 해야 되겠거나 이제 이 후보를 내야 되겠다고 하면은 이건 백약이 무효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또 하나 이제 박원순 시장이 지난번 보궐선거 때는 야권 민주당 밖에 있으면서 안철수 의원하고 후보 단일화를 일응해서 그랬죠. 민주당 후보 네. 박영선 의원하고 경쟁을 경선했죠.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민주당 후보하고 경선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지역과 이념을 볼모로 한 양자택일적 정치를 청산해야 하는 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이 세 가지 경우가 다 맞닿지 않다. 그럼 뭐 이론적으로 상상해 볼 수 있는 건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론적인 경우지 예. 뭐 제가 무슨 권유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박원순 시장이 탈당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민주당을 탈당. 예, 민주당을 탈당할 수 있다. 아. 그런데 이제 그것도 말로나 그렇게 가능하지 현실적으로 네. 그게 가능할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지금 저기 그 서울시 교육감 문용민 의원 갔는데 거기 직접 현장 연결해 볼게요. 기념회 왔는데 한 말씀만 좀 해주시면은 대표님 잠깐만. 장관님을 한 말씀만 예, 지금 문용림 교육관 출판 기념회에 지금 정몽준 의원이 지금 인사차 왔기 때문에 서울시장 출마를 시사했기 때문에 저희 기자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데 지금 아직은 여러 가지 대답을 안 하는군요. 앞서 사실 TV조선 기자를 포함해서 몇몇 기자들하고 얘기를 하던 상황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리고 백지 신탁 문제 법적으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 구체적으로 했었는데 그 이후에 보도 이후에 아주 많은 질의와 답변, 질문 이런 것들이 왔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답은 안 그냥 하시네요. 쑥 들어가 버리는 그런 모습인데 여하튼 기류는 출마 쪽에 기울어져 있다라는 점을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문훈 의원이 확실히 딱 나 출마한다. 아직은 그 말씀 안 하시네요. 실제로 그 백지 신탁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일부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서울시장에 출마를 하지 않거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백지 신탁 문제라고 하는 안랩 거기도. 네, 거기도 그렇다는 관측도 있으니까. 근데 하여튼 정몽준 의원이 저로서는 출마할 걸로 마음을 굳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이번에 미국을 갈 때도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을 만나는데 예. 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거부인데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시장으로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요. 네. 거의 뭐 지하철을 타고 뭐 다녔다든지 출퇴근하고 뭐 아니면 월급도 한 푼도 안 한 푼도 받고. 안 받는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모델 같은 걸 좀 공부해가면서 자기 이미지를 잘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할지 모르죠. 네. 마지막으로 서울시장 선거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교수님? 그거는 점장이라도 지금은 말하기 어렵고 다만 예. 상식적으로 보면은 둘이 싸워도 버거울 텐데 서로 간에 예. 3파전이기 때문에 야당 민주당이든 안철수 세력이든 그쪽이 불리하다고 보는 게 상식이겠죠. 예. 네. 그런데 역설은 저는 그걸 누가 어느 쪽이 이긴다는 건 함부로 얘기할 수 이게 또 법에 저촉될지도 모르지만은 예. 여기에 그 최고의 변수는 역시 안철수 세력의 선택일 겁니다. 가령 후보를 낼 거냐 또는 중단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제일 문제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서울시장 후보의 구도가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네, 그래서 변수 어떻게 된다 이 정도까지 예측하지 뭐 누가 당선될까지 알면은 제가 여기 나오기보다는 네. 아니 근데 현실이 참 웃기긴 하네요.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안철수 신당 창당 선언만 한 그 당만 바라보고 있는 이 보수와 이른바 60년 된 정통 야당의 현실 정말 슬플 거예요. 그 두 당도. 제 주변에서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예. 대통령 선거 패배 이후에 예. 1년이 지나도록 아주 혹독하게 단련을 하고 개혁을 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 그동안에 무슨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니 뭐 특검이니 싸웠다 이게. 그런데 그렇죠. 매달 매주 여론조사 지표가
그렇게 떨어지는 걸 알면서도 왜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다는 참 한탄을 하는. 그리고 이제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보아도 네. 좀 안타까운 거죠. 이제 뭐 어떻게 하는 방법이 누구 탓을 없죠. 그러나 하겠어요? 예비 후보 등록이 2월 4일부터고 예. 정식 후보 등록은 5월 15일, 16일 이때쯤 돼요. 아. 그러니까 이때부터도 여러 가지 또 변수하고 그렇죠. 이제 요동이 네. 칠 겁니다. 심지어는 정몽준 의원하고 김황식 전 총리가 출마를 안 한다고 저불른지도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세상사는 수도 모르지 있죠.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더 정말 흥미진진한 예. 무궁무진한 변수 속에서 우리는 지방선거를 보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남대 김종래 초빙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